노인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신자는 혼자서 15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간병 노동자입니다. 그녀는 격일로 24시간씩 일하면서 매달 180만 원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일부는 소개비와 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근래 신자와 일하던 몇몇의 간병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농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리하라! 처리하라! 병원 측의 부당행위를 처리하라! 저렇게 외친다고 뭐가 변하겠어.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하는 게 최선이야. 대학도 못 나오고 나이 60 넘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여중 모를까? 하지만 얼마 뒤 신자도 그들처럼 병원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무과장님, 이렇게 계약 해지 직전에 통보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희 여사님을 해고한 게 아니에요. 소개서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거지. 애초에 병원에서 여사님을 채용한 게 아니잖아요. 신자는 더 이상 싸울 힘도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졸의 나이만 먹은 여자인 자신이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민중이는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병원 노조 천막에 김밥을 배달하러 온 민중이는 생소한 위치 탓에 배달 시간을 이미 많이 허비했는데 이 와중에 다들 현금이 없다고 해서 카드 단말기를 가지러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배달 전문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일하고 있는 민중이는 건당 10%의 수수료와 매달 오토바이 대여료 30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기에 학원비를 벌기 위해선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가지러 가는 지금도 또 다른 배달콜을 접수받고 속도를 더 내려는 순간 민중이는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는데 전 노동자가 아니니까 보상 못 받겠죠? 민중아, 너무 걱정하지 마. 진가봐, 우리 학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쳤는데 산재 보상도 못 받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물려줘야 한다고 하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방법이... 일단 알아볼게. 근로감독관인 진가비는 배달 대행업체를 방문했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민중이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관계를 명시할 증거가 없으니 근로감독관이 나설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재 가입이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산재 처리도 어려웠습니다. 사장님, 도의적이라도 수리비 청구를 좀 봐주시면... 아닙니다. 위법사항이 없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로 생긴 노동조합 간부들입니다. 근로감독까지 나오신 걸 보면 그 알바생의 치료비나 오토바이 수수료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업체에겐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명백히 지시를 받고 사용자 종속성도 강한데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저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노동자 신분이 아니니 노동조합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괜한 말을 했나. 사실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없는 노동자란 말은 진가비가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면 진가비는 지휘감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가 노동관계의 조정과 감독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 또한 불가능합니다. 알바하다 다친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지휘감독은 무슨... 마침 노동청에 복귀하던 진갑은 병원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천막을 보게 되는데 처리하라! 처리하라! 병원 측의 부당행위를 처리하라! 저 사람들도 노동자가 아닌가. 노동자하기 정말 어렵구만.
민주는 입원 중인 민중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친구 진가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민중이가 마땅한 보상과 권리를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민주는 법과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선배 교사가 가르치던 과목이었지만 작년에 그가 해직당했기 때문입니다. 선배는 전교조 분회장이었는데요. 민주도 부임 직후 전교조에 가입했는데 그때부터 많이 따르고 좋아했던 선배였습니다. 이후 전교조 전임자가 된 선배는 지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민주를 분회장으로 추천했는데요. 그러나 분회장이 된 민주는 전교조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고 되묻는 편견도 싫지만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선배를 해직시킬 수가 있지? 왜 나는 노동자가 아닌 걸까? 민중이의 사고 소식과 곤란한 상황을 들었을 때 민주는 어쩐지 선배와 자신의 처지가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지만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가비에게도 전화를 자주 걸었는데요. 진가비는 배달대행 기사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들 역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별다른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노동 3권이나 결사의 자유, 헌법상의 권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민주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잠시 멈칫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본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에 의해 보호된다. 법과 사회 교과서 중. 교과서는 주 48시간 노동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주 52시간 노동도 보장받기, 이게 그걸 보장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죠. 옛날에는 다 사무실에 소속돼 있는 기사들이었어요. 종속성이 있는 기사였는데 자기들이 단합하면서 우리를 내모른 거죠. 진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단합도 잘 안 되고, 하루 일 안 하면 진짜 가족은 하루 굶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엄연히 노동자인데 우리는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고 일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다른 데는 정규직이 어떻고 뭐가 어떤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노동자성만 인정해주고 우리 간병 이 자체를 인정만 받고 싶은 거죠. 한 번도 아산병원에다 뭘 문제제기를 해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너는 계약 끝나면 끝난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병원에다가는 무슨 문제 제기를 한 번도 해볼 생각조차도 못하죠.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돈만 많이 주고 철보통이라고 해서 법관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배달앱 노동자 또는 대리운전 노동자 또는 요양간호사 노동자 등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 250만 명이 계십니다. 이 250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로 정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동자로 일을 하지만 노동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자 활동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교사 공무원들의 노조할 권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한 10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직무 그리고 또 직급에 의해서 이중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일례로 55.4%,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중에 무려 55.4%가 법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도 가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소방관도, 또 최근에 드라마화된 근로감독관 조장풍의 그 조장풍 씨도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교사 공무원은 노동 3권이 아니라 0.5권, 0.25권 이거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ILO 핵심 협약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LO 핵심 협약은 이제 국제 노동 기준 또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딱 압축할 수 있는데요. 모든 노동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노동조합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두 문장입니다. 우리 사회교과서에도 실린 그리고 우리 헌법의 노동상권과도 일치하는 규정들이죠. 가장 중요한 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98호 협약인데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보면 모든 노동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을 활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고지순한 명제고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입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근데 국제노동기준에 의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노조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당연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계기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도 국제노동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일단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노동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ILO 87호 협약에 보면은 노동자 조합은 행정당국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딱 전교조 사례에 들어맞는 조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LO 87호 협약을 비준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또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권한 남용에 의한 반려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협약을 비준하고 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전교조 문제만큼은 ILO 핵심 협약 비준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직권으로 법의 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게 가장 올바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교사나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노동조합을 혐오시하고 헌법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계기로 국제노동기준, 노동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될 때가 왔고요. 그런 ILO 핵심 협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 만사형통의 수단은 아니겠지만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는 계기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와 진가비는 민중이의 사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고는 민중이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업주를 만나 민중이의 부상이 산업재해임을 주장했는데요. 물론 업주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중아,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해보자. 그래,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같이 해결해보자. 퇴원한 민중이는 배달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 협약을 통해 수수료와 대여료가 상당히 조정됐습니다. 병원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도 업주가 부담하게 됐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조력과 조언 덕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민중이에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바꿔나가자고 했습니다. 오늘도 민중이는 병원 앞 천막에 김밥을 배달하러 갑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간병 노동조합에서 김밥을 더 자주 주문해주곤 했습니다.
병원 천막 앞에는 신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자는 상대가 많이 배우고 힘이 센 병원이라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 노조 위원장이 한 말에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배운 게 적고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당당한 노동자예요. 천막 한켠엔 전교조 조끼를 입은 무리가 김밥을 먹고 있고, 민주는 천막 구석에서 김밥 배달을 나온 민중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자의 병원에 근로감독을 나온 진갑이는 병원 조사를 마치고선 천막에 들러 노조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당연히 노동자입니다.